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폴란드에서 미그 29 전투기들끼리 싸움이 붙었는지 아무튼 미그 29 한 대가 치명상을 입고 불시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같은 폴란드 군끼리, 같은 부대원들끼리.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해양방위산업전이죠. 마덱스가 열리고 있는데 저도 내일 갑니다. 저는 군악대 전기 연주회를 보러 가는데 아무튼 이 마덱스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한국의 항공모함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공모함 모형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하고 상당히 다른 아주 희망찬 모습이어서 제가 관련 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폴란드 공군의 미그 29 전투기가 훈련 중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실탄을 탑재하고 비행하던 중에 아군 항공기를 향해 발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폴란드 당국이 관련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폴란드 중부 나다지스 항공훈련장에서 비행훈련 중이던 폴란드 공군의 미그 29 전투기들 간에 5인 사격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미그 29 한 대가 대파되어 비상 착륙했다고 폴란드 국방부가 현지 시각 7일 밝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같은 부대의 미그 29 전투기들이 비행훈련 중에 30mm 기관포가 발사됐다라며 이로 인해 피격된 전투기가 상당히 손상되었으며 해당 기체는 긴급 착륙했고 조종사는 무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냉전 시기 도입군과 독일로부터 넘겨받은 기체 등 32대의 미그 29를 도입했던 폴란드는 현재 23대의 미그 29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고 지난 2011년 성능 개량을 통해 현재도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그 29의 5인 사격 사고에 폴란드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 전 감찰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상과 훈련 조건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승무원 교육과 안전 가이드라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며 빗나가서 망정이지 포탄이 조금만 비껴 맞았다면 조종석 페어링을 관통해 조종사의 머리를 박살냈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경미한 파손을 입은 피격 기체를 수리해서 다시 일선에 투입하는 한편 현재 오바를 낸 조종사와 정비팀을 모두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가 단순 기술적 오류에 의한 오발일지 아니면 부대원 간의 마찰에 의해 발생한 의도적인 격발일지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냉전 시기 때 그러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리고 나토가 서로 정말 3차 세계대전을 각오하고 경쟁하던 시기, 그 냉전 시기 때 바로 공산 진영의 최일선이었죠. 그게 이제 미그 29가 배치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동독, 폴란드보다 진짜 더 일선이었던 동독, 그게도 미그 29가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됐죠. 그래서 통일되고 나니까 정말 환상의 전투기였던 도그 파이팅으로는 따를 자가 없다라고 서방에서 상상만을 하고 있었던 그 미그 29가 이제 나토의 일원인 독일 통일이 됐으니까 독일이 손에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독 위주로 독일은 통일이 되었고 그 독일 동독 공군이 가지고 있던 미그 29를 서독 공군이 인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독일 공군이 되는데 아니 운영해 보니까 이 뭐야 이거 완전히 그냥 개쓰레기잖아.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니까 폴란드가 소수의 미그 29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냥 저기 줘버리자. 과거사 문제도 좀 우리가 미안한 것도 많고 하니까 저기다가 선심 좀 쓰자 해가지고 동독에서 넘겨받은 그 미그 29를 대당 100달러의 돈을 받고 폴란드로 그냥 거의 주다시피 줬어요. 그래서 폴란드는 지금 미그 29 한 30대 됐다가 그거 좀 추락하고 해서 지금 23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같은 부대원들끼리 이제 비행훈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편대장기가 가고 뒤에 요기가 따라가죠. 이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포메이션 기동을 하면. 그런데 뒤에 있는 기체가 지금 공중전 상황이 아니고 그냥 비행 상황인데 뒤에서 앞을 향해서 총을 쏴버린 겁니다. 30mm 기관포를. 자, 그러면은 총을 쏴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 트리거를 제끼고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걸 왜 눌렀을까요? 비행 훈련도 아닌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발생한 기관포 발사 사건. 그래서 수호이 27이 격추됐지 않습니까? 수호이 35하고 수호이 27. 이건 또 그나마 다른 부대예요. 그래서 공중전 훈련을 하는데 이 수호이 35가 당연히 모의 사격인 줄 알고
타겟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포를 쐈는데 여기서 포탄이 진짜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호 27이 격추가 돼버렸어요. 이제 정비사들이 실수했죠. 지금 모의 훈련을 하니까 또 사격 훈련을 하니까 이 포탄을 다 제거를 하고 해놔야 되는데 포탄 제거를 안 한 상태에서 이 조종사는 모르고 그냥 정비팀들은 그 스케줄에 따라서 다 세팅을 해놓은 줄 알고 눌렀는데 모의 격발을 했는데 나가버려서 격추가 돼버린 겁니다. 그건 근데 조종사는 모르겠고 정비사에 실수했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 그냥 비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은 평소에 앙심을 품고 내가 너 꼭 쏴 죽이리 라고 생각하고 결행을 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염두를 두고 조사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참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고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도 우리 KF-16이 26 중에 속도를 내던 중에 활주하던 중에 엔진에서 애프터버너를 가동했을 때 불이 나버린 겁니다. 그 열이 조종석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종사가 사출을 해서 조종사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전투기들이 정말 뭐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부지불식간에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튼 폴란드 조종사 또 우리 대한민국 조종사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다행이고 이 기체 다시 잘 살려서 문제 해결하고 다시 복귀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9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조선해양대제전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한국형 경항공모함의 모형과 CG를 공개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3, 4만 톤급 경항모가 아닌 5, 6만 톤 규모의 중형 항모들이 등장해 해군의 항모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CVX 프로그램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기존에 알려졌던 CG와는 전혀 다른 중형급 항공모함 모형과 CG를 공개했다고 네벌뉴스가 현지 시각 8일 보도했습니다. 먼저 항모 모형을 공개한 것은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부스에서 자신들이 설계하고 있는 CVX 모형을 공개했는데요. 이 항모는 기존의 해군이 공개했던 경항공모함의 형태와 매우 유사했지만 크기는 263m, 폭은 46.6m, 배수량은 4만 5천 톤에 달하는 덩치로 등장했습니다. 현재 한국형 항공모함의 개념 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CG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설계안은 미국의 아메리카급과 유사한 직사각형 형태의 비행갑판을 포기하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와 유사한 대형 비행갑판을 설치하고 아일랜드 형상 역시 크게 수정했습니다. 이 설계안은 퀸 엘리자베스급과 거의 비슷한 덩치인 280m에 달하는 거대한 덩치를 가져 만재 배수량이 6만 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아일랜드 역시 대단히 혁신적인 형상이 적용되어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이 같은 급진적인 설계 변경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는 퀸 엘리자베스급 기술 협력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낳고 있는데요. 부디 6, 7만 톤급으로 커지고 함재기 운용 방식도 수직이 착한 방식, 스토블 방식이 아닌 캐터펠트 이한 방식, 캐토바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좀 희망적인데요. 지금 부산에서 부산 백스코어라고 전시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 인근에 사시는 분들 한번 가보셔도 좋을 듯 한데요. 이 백스코어에서 마덱스 해양방위산업전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이건 대우조선해양 거예요. 현대중공업의 CG 그리고 모형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대우조선해양도 길이가 263m라고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배수량은 4만 5천 톤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해군이 기존에 자기들이 그 항공모함이라고 했던 그 계획을 보면 250m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63m. 그러니까 해군이 이렇게 풍선을 띄웠던 것보다 한 10여 미터가 더 길어졌어요. 또 이걸 보시면 지금 이 앞에 뭐 이렇게 정말 이 아주 고가의 초고가의 우리 일반인으로서 아주 초고가라고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수천만 원 하니까 이런 모급을 만든 업체가 비행기와 이 항공모함의 크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비행기 그냥 대충 만들어서 얹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해군이 기존에 공개한 CG를 보면 이 정방 아일랜드 앞에 이 F-35가 6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8대를 놨어요. 그 말은 F-35 굉장히 거대한 비행기거든요. 이 전방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말이 되고, 그리고 여기 전방 아일랜드와 후방 아일랜드 사이에는 이 공간도 기존에 해군이 공개한 CG는 이 엘리베이터 외에는 큰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또 비행기를 한 개 놓아도 될 만한 공간이 생겼어요. 그 말은 또 중간도 더 길어졌단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후방도 기존에 해군이 공개한 CG는 여기 뒷부분에 전투기가 2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꽉 찼는데 여기 한 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후방도 길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덩치가 커졌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대는 더 놀라워요. 이제 스키점프대를 만들었고, 해군은 스키점프대가 아니었는데 스키점프대를 만들었고, 앵글덱은 아니지만 퀸 엘리자베스처럼 옆을 확 키워가지고 마치 앵글덱처럼 이렇게 활주로 갑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훨씬 더 커졌어요. 여기는 이제 현대는 아래 재원표를 아직 붙어 있는 사진은 공개를 못 봤는데, 제가 이제 현장 가서 보면 알겠죠. 여기는 현대 거는 아무리 봐도 한 280m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80m는 바로 이제 퀸 엘리자베스죠. 제가 해군의 항공모함 연구 영역을 할 때 벤치마킹 모델을 퀸 엘리자베스로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그때는 이제 건조를 하고 있을 때니까 영국에 출장을 가자. 그래서 미국하고 협조를 해서 영국에다가 해서 퀸 엘리자베스를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예의치 않아서 못 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를 벤치마킹 하되 우리는 캐터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사출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자식 사출기를 집어넣자. 미국이 지금 제라드 포드급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걸 수입해서 하자라고 이제 항공모함 연구 영역할 때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게 이제 해군의 픽이 됐었죠. 그런데 뭐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그냥 항공모함 할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항공모함이 아니라 지금 정권이 정책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 하나 국방 부분에 하나 해야 되니까 지금 이때 물 들어오니까 놓쳤자. 그래서 그냥 항공모함, 아무거나 그냥 항공모함,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졌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CG 그리고 모형을 보면 굉장히 덩치가 커졌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거는 아무리 뭐 봐도 6만 톤 이상은 봐지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지금 현재 그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하는 회사가 스키점프대에 엄청나게 덩치가 큰 거를 지금 공개를 했다라고 한 것은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대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 퀸 엘리자베스가 첫 번째 임무로 지금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순환 배치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31일 날 한국에도 들어오는데, 지금 또 이 마덱스 기간 중에 영국하고도 또 역시 이 관련해서 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굉장히 많은 협력을 통해서 우리도 항공모함을 만들 것 같은데, 영국은 이번 아시아 태평양 작전 배치를 끝으로 영국으로 돌아가면 퀸 엘리자베스를 개조해서 사출기를 장착하는 캐터바 방식으로 개조를 한답니다. 왜냐? 뭐 한번 아직 제대로 써보지도 않았지만 해보니까 F-35B 가지고는 안 되겠다. 조기 경보기 없이는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영국은 덩치가 크니까 사출기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 저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삽질을 하고 이중돈을 들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죠. 우리는 시행착오하는 사람들을 보고 결과만 우리는 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저렇게 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 정도 덩치는 역시 사출기가 있어야 된다. 라는 판단하고 작전 배치 한번 딱 하고 그냥 바로 사출기 갖다 붙인다고 하니까 우리도 사출기 있는 그 항공모함 만들면 제가 해군을 정말 열심히 응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 만듭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